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선입니다. 자, 양복 바지 재단을 다 해놓은 거를 이 앞전 동영상에 바지 재단하는 걸 했었죠. 그럼 이렇게 바지 재단을 다 해놓은 거를 이제 봉제하는 봉제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봉지 미싱으로 갑니다. 자, 닷지해서 재단을 다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봉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저는 오랜만에 하는 거죠. 초창기 때 미싱 동영상 올릴 때 제가 봉제한 걸 해드렸는데요. 진짜 오랜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단이 다 돼 있죠, 그죠? 재단했으면 이제 봉지에 들어갑니다. 자, 실은 갈아 끼웠고요. 이렇게 봉제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선 그어진 대로 박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머니가 뚫는 적은 한 번 더 대박음질해서 주머니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 이렇게 갈라서 주머니감을 펴서 이렇게 재단을 해놓은 데를 이렇게 놓고 미싱으로 박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박아요. 쭉 잡고 끝 맞추고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박았죠. 그럼 또 한쪽을 또 박죠. 자, 봉제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봉쇄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올리네요. 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항상 위에서 박아 내려가죠. 자, 여기 삼각에 주머니 경사점에 걸린 데네요.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대박음질 한번 더 해주고 주머니가 뜯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박아갑니다. 이렇게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다리 박아야죠. 자, 안쪽 다리 이렇게 여기 잘 보셔야죠. 뒷판 미디 길이 올리는데 이만큼 올라가 있죠. 그럼 앞판하고 재단해 놓은 이 자리하고 여기하고 맞출 때에 여기하고 시접을 일정하게 맞추면 이 뒷다리가 많이 짧아져서 앞다리가 남게 되죠. 이렇게 앞선이 이렇게 보면 좀 남는 이 불룩한 게 보이죠. 이거 딱 무릎선까지만 뜯었습니다. 근데 좀 불룩한 게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이 무릎선 밑에까지 뜯어서 맞추면 바지가 꼬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좀 안 맞은 부분을 최대한 위에 앞판은 살짝 올려주고 밑에 판은 둥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미싱에 걸릴 수 있을 만큼 약간 0.8분의 1 정도 차이를 두 개 이렇게 나놓고 최소한 박을 수 있는 딱 놓고 이렇게 맞춥니다. 네, 재단 한 선대로 보니까 앞판은 4분의 1 들어갔고 뒷판은 1인치 반 정도 들어갔어요. 미디가. 이 바지는 미디가 굉장히 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초크선 꺼놓은 거하고 앞선 꺼놓은 거하고 뒷선 꺼놓은 거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당깁니다. 이렇게 살짝 당기면 뒷판은 바이아스니까 바이아스가 들어가서 맞아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맞아서 무릎선까지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여기가 무릎선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럼 다 박아졌네요. 그 나머지 무릎선 밑에는 쭉 일자로 그냥 쭉 박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바지가 앞뒤판 약간 반인치 정도 차이 난 거, 반인치 차이 안 나죠? 반인치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거를 맞춰서 박아줬습니다. 박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살짝 배가 부른 듯 하지만 이걸 뜯어내고 미싱으로 오바를 끝이고 다리면 이게 맞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뭐가 나지 않도록 앞에 이 지퍼 다루고 이 뒷미디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얘가 뭐가 나지 않고 곡선이 나도록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다리 한쪽을 박았습니다. 그럼 또 한쪽 더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지금 실선 초크가 선이 돼 있죠. 재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재단선도 앞으로 4분의 1 이렇게 들어간 선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똑같이 약간 8분의 1 정도 차이를 두고 맞췄어요. 자, 이게 뒷다리가 짧아진다 그랬습니다. 미디를 이렇게 치내면 그럼 이렇게 하고 짧은 뒷다리는 바이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늘린 듯 하면서 박아주면 앞판하고 맞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뜯는 것도 이 분량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에요. 초크 표시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전부 맞춰줘야 돼요. 뒷판 모자란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무릎선 밑으로는 반드시 다시 똑같이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지가 창자처럼 꼬이는 게 없어요. 바지가 꼬이면 바지가 틀어지고 보조가 안 편하죠. 그러면 오리미선이 뒤틀어집니다. 중심선이 맞아지질 않아요. 박다번 여기 약간 삐뚤어졌네요. 그럼 이렇게 다시 박아줍니다. 살짝 빗나간 것. 이렇게 해서 뒷판을 한쪽 안쪽 다리를 박았습니다. 그럼 안쪽 다리 두 쪽 박아졌네요. 그리고 한쪽도 박았습니다. 나머지 한쪽 박으면 되죠. 자, 이쪽도 재단해 놓은 대로 이렇게 펴고 미싱을 할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두 쪽 다 박아졌네요. 그래서 초크 재단할 때도 항상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이렇게 재단을 해 놓으면 항상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박아주고 이쪽도 마주 초크선을 보면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엉덩이 줄이는 거 한번 박아봅시다. 자, 뒤에 허리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놨습니다. 2인치 줄이는 거예요. 그럼 박을 때는 어떻게 박느냐? 여기 뒷선, 여기 표시 있는 선을 이렇게 맞추세요. 꼭 잡고 다시 2인치 여기 선을 초크 표시했는데 여기를 갖다가 재단해 놓은 거 있죠. 2인치 들어간 이 선을 이렇게 놓고 손으로 꼭 짚고 여기를 보세요. 이 뒤에 벨트 이 부분이 마디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확인을 하세요. 손으로 꼭 잡은 상태에서 다시 손을 떼지 말고 그대로 미싱 앞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손 바늘로 거기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찝습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벨트 밑에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재단해 놓은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와서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박아주면서 재단해 놓은 대로 박고, 그래서 재단해 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바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손님이 옷에 맞게 딱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둥그렇게 돌아온 여기 선까지만 이렇게 박습니다. 선 따라서. 그럼 어차피 여기는 이제 사거리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다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바를 끝이고 다림질하고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박겠습니다. 그럼 맞췄어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박아서 내려왔잖아요. 벨트 끝에서부터. 그럼 다시 옷을 이렇게 뒤쪽으로 다시 뒤집어서 금방 미싱을 멈췄던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엉덩이는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박음질이 됐던 그 선을 따라서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다시 박아 올라옵니다. 이렇게 박아 올라와요. 이렇게 박아 올라와서 어디까지 박혀 있어요? 벨트 여기까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은 안 박혀 있죠. 벨트는. 자, 벨트가 시작된 이 지점까지 딱 맞춰서 딱 박아서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은 이 1인치씩 2인치 줄이는 이 일자형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끝에 가서 이 줄이고자 하는 1인치보다 더 많이 박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약간 비켜서 0.1을 약간 크게 해줍니다. 0.1을 약간 크게 큰 듯하게 박아줘야 바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폈을 때 바지가 답답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박는 거는 다 박았어요. 안다리 2개, 바깥다리 2개, 엉덩이 허리 찌른 부분까지. 이제 뜯는 것만 남았죠. 그럼 이제 뜯어야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뜯어야고 오바를 끝이는 것을 보여줄 거고, 이제 뜯습니다. 이렇게 뜯어요. 이거는 맞춤 바지라서, 바지가 맞춤형이라서 일일이 뜯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뜯어요. 그리고 이거는 얇은 여름옷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잘못 뜯으면 이 몸판이 크래치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크래치 안 나게 속 부분의 시접이라도 칼로 베어 먹거나 뜯을 때 찍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히 엉덩이 이 부분은 남자들 바지 중에서 이거를 허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 거는, 남자 양복 바지는.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뜯어 먹거나 칼로 잘라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을 내놓으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시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엉덩이 부분이라서 2번이 박혀서 뜯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뜯어야 돼요. 자,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게 수선이에요. 자, 뜯는 거 참 힘들죠. 그리고 뜯는 게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도 차분하게 뜯어야 옷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 기성복 산옷 같으면 한 줄로 쭉 뜯어지는 기능들이 박아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맞춤옷은 그런 기능으로 박혀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씩 뜯어야 되는데요. 자, 엉덩이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이렇게 실을 하나씩 빼면서 뜯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스가 안 나야 됩니다.
자, 기스가 난 건 손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몰라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거 옷을 킨다거나 허리를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할 때는 어째요? 그 기스가 몸판으로 찢어진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천이 미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 사이로. 그래서 절대 찢거나 기스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두꺼운 부분이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실밥이 잘 따지는데요. 여름옷이라도.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은 싱도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도 기스가 없이 잘 따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얇은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찢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오바르크 칠 때 지금 엉덩이 허리 부분이잖아요. 여기 원래 있었던 시접 1인치 반 정도 나눠놓고 오바르크를 치되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바르크를 쳐줘야 돼요. 이 시접을 다 넣어놓으면 옷이 불편해요. 그래서 적당한 시접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오바르크를 쳐주는데 이거는 시접 없이 잘라내버리면 안 됩니다. 항시 벨트에서는 1인치 반 정도 놔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바르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뜯어봐요. 손으로 뜯어야 돼. 이거는 맞춤옷이에요. 맞춤옷. 그래서 이렇게 뜯고 항상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먼저 가위나 칼로 이렇게 끝을 절단을 시켜 놓고 실을 뜯어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잡아 당겨서 뜯어버리면 뜯었지 말아야 될 부분이 풀리면 그 풀리는 부분 이 가운데라든가 이 모서리 부분이거든. 시작점. 그런 데를 뜯어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사거리나 이런 데는 다른 데를 뜯어야 박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긴 여러분들 꼭 실을 먼저 끊어 놓고 잡아 당겨서 뜯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칼로 뜯는데요. 칼로 뜯을 때도 이 얇은 천을 이렇게 싹 당기면서 칼을 이렇게 놓아주면 천이 상하지 않고 뜯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을 당겨요. 천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해서 칼로 살살 이렇게 하면 칼이 실을만 끊어주게 되죠. 이렇게 싹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미싱 노루발에 딱 당기세요. 이렇게 딱 당겨놓고 천을 딱 당기면서 이렇게 뜯어줘야 이렇게 칼을 이렇게 넣어줘야 이게 잘 뜯어집니다.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하면 잘 뜯어지죠. 이렇게 해서 뜯는 거예요. 그러면 천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리고 잘 뜯어졌죠.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오바르크를 칠 건데요. 노루발 간격을 따라서 반인치 정도 시접을 넣고 쭉 일자로 오바르크를 치면 됩니다. 자, 한쪽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뜯어보죠. 자, 안다리는 절반을 뜯었어요. 먼저 재단하려고. 자, 그 나머지 밑에 무릎 밑으로만 뜯어주면 되죠. 그럼 다시 노루발을 딱 눌러놓고 천을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쫙 늘어지면서 칼로 싹 이렇게 살을 넣어주면 실밥이 싹 뜯어지면서 이렇게 뜯어집니다. 자, 뜯었어요. 자, 또 한쪽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봉제는 잘 안 해줬는데 초창기 해주고 안 해줬어요. 제가 유튜브 올린 지 2년이 됐는데 넘었는데요. 보니까 2018년 7월 21일 날부터 첫 방송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0년 7월 23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밥이 도매가 되어 있는 데는 더 당겨서 아주 신중하게 칼을 넣어서 뜯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뜯어졌습니다. 기스는 안 나고 잘 뜯어졌죠. 자, 이제 한쪽만 뜯으면 되네요. 자, 이쪽도. 자, 첫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송곳으로 뜯고 가위로 이렇게 끝을 잘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을 자르고 실밥을 뜯어 놓고 실밥을 딱 뜯어 놓고 나머지 위에는 잡아 당기면 안 돼요. 이 위에까지 뜯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신중하게 뜯고 이렇게 시작해 놓고 난 다음에 칼이 들어갈 만한 공간과 여유를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칼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또 노루발을 딱 물리고 천을 탁 당기면서 이렇게 뜯어야 됩니다. 그러나 얇은 옷들은 조심해야죠. 이건 여름 옷이거든요. 굉장히 천이 얇고 얇아서 잘못하면 천을 찢어먹기 쉽죠. 그래서 도매가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겨서 칼을 넣어야죠. 다시 이렇게 손을 싹 당기세요. 이렇게 잡아 당기고 노루발로 꽉 물려 놓고 이렇게 천을 완전히 잡아 당긴 상태에서 칼을 이렇게 살살 넣으면 이게 칼이 천을 찢은지 아니면 실밥을 뜯고 있는지 느낌으로 알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잡아 당기지 않는 상태에서 칼을 넣으면
실하고 천하고 박으면서 실이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박여져 있거든. 밑실하고 옷실하고. 그거를 뜸을 사이를 뜨게 하려면 천을 잡아 당기고 당겨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짝 잘못하니까 어때요? 이 얇은 손으로 칼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 시접이 이제 이만큼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바르 끝이면 잘려 나갈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뜯을 때 신중하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눌리고 천을 완전 잡아 당기고 칼을 살짝 칼끝을 살짝 올리면서 이렇게 뜯어가요.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살짝 칼끝을 이렇게 살짝 올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칼끝을 올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뜯으면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다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뜯는 거는 다 했어요. 이거 실밥 정리 안 해도 오바르크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바르크 치러 가보겠습니다. 이건 회색이기 때문에 까만 걸로 치도 되죠. 자, 오바르크로 가보자. 자, 오바르크는 여기서 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오바르크는 여기다 놓고 치시는데 오바르크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바르크를 딱 이쪽 편에서 한 번만 보여주고 뒤쪽으로 다시 카메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오바르크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오바르크 이게 오바르크의 노루발이에요. 노루발. 이 노루발 이렇게 다시 먼저 모다를 넣고 이거를 자, 노루발이를 들고 노루발 들었죠. 이렇게 들은 게 보이죠. 이게 노루발이 들은 거 보이잖아요. 들고 넣고 시작합니다. 모다를 달고 나가죠. 자, 이 노루발의 간격이가 반이 4분의 3 정도 돼요. 그럼 이 간격을 따라서 이쪽에 여기 이쪽에 노루발이를 이 실선을 따라서 딱 당기면서 이렇게 박으면 일정한 시접을 따라서 박을 수 있죠. 오바르크를 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오바르크도 앞면과 뒷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자, 손 밑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딱 잡아서 펴주고 밑에 손은 이걸 쳐주고 엄지손가락은 이 시접을 갈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은 이 바짓단이 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잡아서 당겨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시접을 이렇게 갈라주면서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하면서 살살 밟으면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밑에 내놨으면 다시 밑에서 위로. 그래야 시접을 갈라놨을 때 오바르크 이 껍데기 이쁘게 선 나온 부분들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오바르크 치는 방법이에요. 자, 이쪽은 보세요. 오바르크 올이 별로 안 곱죠. 그러나 이쪽 오바르크 실은 고르고 이쁘잖아요. 이것이 거칠하면 이것은 속이에요. 그래서 겉면이 시접을 갈라놨을 때 깨끗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렸다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대신 손은 이렇게 시접을 잘 펴주고 이 밑에가 딸라가지 않도록 주머니값 이런 걸 잘 이렇게 오므려 주면서 모든 기능을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오바르크 잘 보고요. 이렇게 다른 건 밀려가지 않도록. 이 오바르크 기계는 이 나머지 천을 칼이 같이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시접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잘못하면 몸판이 거기가 물려 들어가게 되면 사고치죠. 몸판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서 손으로는 항상 이것을 펴주고 왼손으로는 펴주고 오른손으로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잡아주고 이렇게 넣고 오바르크 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어수선을 할 때는 이 오바르크 제다가 사고 엄청 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쪽 몸판이 딸려 들어가서 몸판을 같이 깎아먹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엇물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위에서 밑에서 위로 다시 이렇게 오바르크 노루발의 간격을 따라서 이렇게 넣어서 일정하게 시접을 잘라주면서 치는 게 오바르크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그래서 시접이 이렇게 일정하게 다 나오죠. 이렇게 이제 옷을 갈르면 이렇게 되겠죠. 시접을 갈르면 그래서 이제 쫓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쪽 다리가 2개니까 또 이쪽 다리 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자, 그래서 오바르크 바지 통 줄이는 것은 닫지 하기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받고 난 뒤에 오버로크도 진짜 많이 쳐야 되죠. 자, 양쪽 다리가 두 개니까 네 군데 쳐야 됩니다. 네 군데. 네 군데를 치고, 네 군데 치는데, 다리가 두 개니까 8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다리 통을, 통 자체 길이를. 그리고 엉덩이를 다시 쳐야죠. 자, 이제 옆에 옆솔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6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이 7번째예요. 다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그다음에 오버로크가 깎아먹기 때문에, 나머지 천을 깎아먹기 때문에 시접을 바르게 해갖고 딱 고르게 쳐주죠. 이렇게 들어가면. 연습을 잘 하면 이렇게 이쁘게 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밑에서 위로. 그러면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밑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는데요. 이렇게 칩니다. 주머니값 있는 데까지 다 왔네요. 그럼 시접이 많은 부분, 적당한 부분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6군데, 바지가랑이 4개를 다 쳤네요. 자, 겹수로는 8겹이에요. 그렇죠? 자, 다리통 하나에 오버로크를 4번씩 쳐야 돼요. 이렇게. 다 시접을 갈라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두 군데니까 8군데. 그럼 마지막에 엉덩이 부분에, 허리 부분에, 허리를 많이 이렇게 줄였으니까 이것도 잘라내야 되죠. 이렇게 다 넣어주면 이 시접을 다 넣어주면 옷이 불편해서 안 돼요. 허리 뒤에 부분은 1인치 반 정도 시접을 남겨놓고 시작해서 밑에까지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치내려가라 그랬어요. 이건 다 깎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1인치 반 정도 시접을 놔놓고 벨트부터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카메라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자, 이렇게 다시 오버로크를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이 돌아가 보니 이 노루바리가 다 돼서 안 걸릴 정도, 여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그러면 여기 지금 돌아가는 선은 시접이 작잖아요. 이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오버로크가 이 노루바리가 걸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려서 이 허리선 허리선 벨트선 여기 있는데 1인치 반 정도 남겨줄 수 있도록 여기서 자, 더 이상 남겨두면 옷이 안 편해요. 자, 이렇게 오버로크를 쳤어요. 자, 뒤 궁뎅이 쪽 벨트 부분 오버로크 쳤네요. 보니까 여기 1인치 반 정도 남았어요. 1인치 반 정도 남았죠. 이렇게 여기서 허리를 키워주고 줄여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허리를 2인치 줄였기 때문에 원래서는 여기였어요. 요만큼 줄였네요. 그래서 나머지 분량을 잘라냈습니다. 다 했어요. 오버로크 다 쳤습니다. 그럼 양복은 이게 시작하는 일이 진짜 중요해요. 이제 이것을 잘 다려야 옷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봉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리비를 어떻게 다리는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중요해요. 자, 여기는 맞춤집이 아니고 수선집이기 때문에 혼자서 1인이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재단하고 뜯고 받고 봉제해서 또 오버로크 다림질까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이제 봉제 실밥을 이렇게 나머지 실밥을 다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야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합니다. 실밥을 먼저 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자, 시간은 많이 걸리죠. 자, 이렇게 나머지 실밥들은 다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거는 바지를 그냥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맞춤 바지처럼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자, 바지 다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봉제를 재단을 해서 봉제를 했잖아요. 그럼 이 봉제선들이 고르게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딱 보면 자, 이게 조금 이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좀 우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시접을 이렇게 다려서 쫙 펴줘야 돼요. 쫙 펴주고 이 시접 부분을 살짝 늘린 듯이 이렇게 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싹 이렇게 다려주고 후광을 틀어볼게요. 그래야 잘 다리죠. 좀 시끄러워도 이렇게 다리고 자
바지는 여기는 일자 부분은 시접이 이렇게 넘어갈 때 제대로 펴지지만 곡선이 있는 이 허벅지 밑에 이 자리는 박음선은 그대로 나눠야 되지만 시접 부분은 약간 늙혀줘야 돼.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시 펴서 이제 이렇게 다릴 때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넘어오는 이 시접을 이 바운드죠. 이 바운드 이쪽에 이쪽 바운드에 이 시접이 좀 커야가 여기하고 편해지는 거예요. 이 작으면 여기가 당기죠. 옷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늘려준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한번 박았던 자리들을 전부 다 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밥 다렸던 부분들이 판판하게 펴지도록 이렇게 다시 다 다려줘요. 이렇게 끝으로 살짝 늘려가면서 반드시 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렸죠. 이렇게 깨끗이 다려줍니다. 이렇게 웅글거리지 않도록. 전체 다리는 4군데, 5군데를 이렇게 다 다려줘야 되죠. 엉덩이 부분까지. 그리고 이렇게 다 다시 다려줘야 되고, 반드시 펴서 이렇게. 완전히 펴서 다려주고, 허벅지 밑에는 살짝 시접만 늘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는 전체적으로 옷을 이렇게 딱 살짝 당긴 듯 하면서 싹 다려서 편하게 안전히 펴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면 여기하고 한번 대보세요. 여기는 안 다른 데는 좀 우글거리죠. 이렇게. 다려진 데는 깨끗이 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우글거리는 부분들을 한번 봉제가 들어간 다리를 다시 이렇게 싹 깨끗이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싹 다려져요. 깨끗이 다렸습니다. 깨끗이 다렸죠. 자, 이것이 1차 다림질이에요. 1차 다림질. 자, 박음선은 전체 다 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선도 이렇게 펴놓고, 지금 엉덩이선이죠. 이렇게 펴놓고 박음질 했던 자리를 깨끗이 이렇게 딱 일자로 딱 펴서 다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긴 듯 하면서 살짝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부분 있죠. 이 밑으로 약간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은 시접이 폈을 때 살짝 늘어나도록 여기는 껍데기, 시접 부분만, 박음선은 그냥 이렇게 반드시 펴서 다려주고 시접 부분만 이렇게 늘려서 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시접 부분만. 그래야 옷이 다려놨을 때 이 시접이 제대로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펴지면서 옷이 편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접이 당겨요. 말하자면,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곡선. 자,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고 그럽시다. 이런 동그라미 선. 자, 이런 선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걸 박잖아요. 두 개를 놓고 박았을 때 이런 동그란 선,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동그란 선이에요. 돌아간 선에는 이쪽 안쪽 라운드에서 이렇게 바꿔봐. 이 바깥으로 시접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갈라서야 돼요. 그러면 시접이 이렇게 돌아가는 선으로 있을 때는 이 양쪽으로 돌아가는 이 선에는 이 길이보다도 이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접도 이 길이만큼 길어줘야가 반드시 누웠을 때 안 당기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노밭이라고 그래요. 노밭이 시켜줘야 돼요. 노밭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엉덩이 부분 요 밑에 꼴랑기 돌아간 데 있죠. 여기가 약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의 시접을 늘려줘야가 이 라운드로 시접이 펴지면서 이 부분이 편하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늘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당기겠죠. 여기는 동그라미 원 안에는 시접이 작아지면 밖으로 넓힐수록 넓어지잖아요. 이 넓어질 만큼 이것도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 시접이.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려서 해준 거예요. 어디가 그 바지 쪽에 그거 있냐면 이 허벅지 안쪽 다리요. 요 선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엉덩이처럼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뒷다리 이 밑에는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지도 이렇게 살짝 늘려주는 것을 노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차 다림질이에요. 이제 2차 다림질을 해야 되겠죠. 자, 2차 다림질은 뭐예요? 이렇게 놓고 바지를 이렇게 펴요. 이렇게 펴서 바지가 편하게 누웠는데 폈어요. 잡아서 이렇게 폈어요. 조금 전에 다려놓은 들 1차 다림질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바려서 밑에 시접이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지를 펴고,
지금 내가 다리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를 갈라요. 그러면 여기가 접어진 것을 다시 다리미로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를 살짝 비킨 듯하게 이렇게 바지를 놓고, 이게 놓는 게 절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손톱으로 바지 이 박음선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면 이 선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리미를 이렇게 손으로 펴져가면서 완전 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접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가면서 다리미에 후엉 풀어놓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려주는 거예요. 자, 다리미를 다려줄 때도 우리가 숨 죽었다 그래서 야채 같은 거 숨죽이고 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달라붙도록, 땅에 딱 달라붙어서 펴지도록 이렇게 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엉성하게 뭐 야채 숨이 돌진 것처럼 푹석하게 줄이면 안 되고, 야채도 숨이 팍 죽인 것처럼 딱 달라붙을 때까지 이렇게 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려주면 뒤에서 펴보면 시접이 완전히 갈라져서 깨끗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죠. 이게 밑에서 쉬다가 다림질한 사람이 해줘야 할 일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이쪽 편을 다렸으니까 이쪽 편이 다림에 가지 않도록, 밑에가 다림에 가지 않도록 또 다시 약간 비켜서 이렇게 다 바지를 또 펴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손톱으로 밑을 시접을 가르면서 딱 다리미를 누르고 손톱으로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펴서 딱 펴줄 수 있도록, 갈라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딱 펴주고, 주머니 밑에까지만 다림질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위에는 바로 다리면 안 되고 대수방에 놓고 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숨이 완전히 죽는 것처럼 바지 천이 딱 붙을 때까지, 이렇게 딱 펴져서 붙을 때까지 이렇게 다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쪽 다리의 밑에 거를 두 쪽 다 다렸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한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다려줍니다. 자, 바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펴니까 어때요? 이게 3분의 1 쪽으로 왔죠. 그 3분의 1 쪽에 시접이 또 걸렸죠. 중간에 하면 두 쪽 밑에 시접이 다리 판에 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3분의 1 쪽만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럼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 쪽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눠 다리미가 안 가도 되잖아요. 이쪽만 다리미만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리 시접을 누르면서 이렇게 다려주면 여기가 딱 겹치지 않고 딱 이렇게 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다리면 돼요. 끝까지 다리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다려줍니다. 끝까지 다려주세요. 깨끗하게 다려졌어요. 그죠? 안에서 깨끗하게 다려져야 바깥에 옷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매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쪽도만 더 다리면 되겠네요. 다시 이렇게 놓고, 자, 아까 다렸던 시접 부분도 다시 눌러지지 않도록, 다리미가 가지 않도록 딱 바지를 잘 펴고, 한쪽 부분에서 이거 다릴 거 목적인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다시 이렇게 펴서 다리미 올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딱 밀어가면서 시접을 이렇게 딱 걸러가면서 이렇게 딱 펴서 같이 접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요. 이렇게. 아, 잘한다. 이렇게 하면 깨끗이 눌러주죠. 이렇게. 안전하게 눌러주잖아요. 천이 숨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숨이 팍 죽어서 탁 누를 때까지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두 다리를 다 눌렀네요. 밑에서 할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위에 부분 해야 되죠. 위에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둥글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데스망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중요해요. 다시 잘 보세요. 그러면 카메라를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주머니감을 안 박힌 상태, 뜯어놓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주머니감을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감, 이 시접이 이쪽으로 곧바로 똑바로 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잘라줍니다. 시접이 여기서 누울 수 있도록, 누울 분량만큼 잘라야 돼요. 여기가 이 시접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편하게 눌리지 않으면 옷이 안 깨끗하고 안 불편하죠. 그리고 나 주머니감을 이렇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 시접 있죠. 이 주머니감이 있는데, 주머니인데 이 시접도 뜯은 데를 이렇게 똑바로 손톱으로 딱 펴고 난 다음에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몸판은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서 살짝 당긴 듯이 이렇게 깨끗이 딱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다리미 이쪽에 이제 다리 이렇게 주머니가 깨끗하게 딱 눌러졌죠. 여기서 또 해야 될 일 있죠. 이 주머니감을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펴놓고 주머니감을 이렇게, 자, 이게 뜯을 때 여기 주머니, 여기 시접이 바르게 넣도록 완전히 이렇게 뜯어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예, 주머니 밑가시하고 이렇게 붙었죠. 여기로 해서 시접을 완전히 편하게 펴놓고
편하게 펴지면 자 이거 주머니감을 다시 이렇게 넘기세요. 그리고 이걸 덮어주세요. 시접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주머니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포개졌네요. 주머니감이. 자 양복 주머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옷은 이제 다림질은 다 됐어요. 다림질을 일단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하느냐. 이제 미싱으로 박을 때는 여기 주머니 지금 터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아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 시접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박으세요. 시접이 여기까지 걸리는 이 선까지 딱 박고 나머지 이렇게 뒤집으면 봉지할 때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찢어진 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탁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박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건 나중에 박아 볼 건데요. 일단은 설명 먼저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박고 여기까지 박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박으면 주머니감이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찢어진 이 구멍이 또 있거든요. 그럼 이 구멍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박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시접을 반드시 펴서 놓고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다시 박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박음선이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머니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주머니가 딱 이렇게 붙어서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잘 하시겠습니까? 자,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스망을 똥 돌아서 돌리니까 이제 엉덩이 부분 할 차례죠. 엉덩이 부분도 아까도 우리가 1차 다리미를 해서 이렇게 반지 펴놨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갈라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가릅시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갈라요. 돌아오는 선까지만 갈르세요. 이렇게 해서 갈라주고, 자, 벨트 부분 여기까지 다리미를 했어요. 그럼 이 벨트 부분 다시 이렇게 넘겨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다리미로 이렇게 해서 이 남은 부분 여기 있죠. 이 시접을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양쪽 다. 이게 티 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집어넣고 집어넣으니 깨끗해졌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줬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거 실밥도 정리하고요. 이 뒤집어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깨끗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러면 엉덩이 벨트 부분이 아주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뜯어놓은 고리를 이제 여기다 달아주면 돼요. 뜯어놓은 고리를. 이거는 재봉에서 할 거죠. 우리가 뜯으면서 고리는 이 속에 주머니 속 감속에 넣어놨죠. 자, 잊어버릴까봐 단추가 잠겨진 여기에 넣어놨어요. 고리를. 그러면 이 고리는 나중에 재봉할 때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죠. 이렇게 달아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미싱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다시 둘 겁니다. 이제 미싱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다리미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또 한쪽 주머니감을 이렇게 다리미로 정리를 했어요. 다리고 그 뒤에도 다리고 정리했어요. 벨트 부분도 이제 한쪽 있죠. 한쪽도 다시 1차 다리미질 한 거를 이렇게 다시 달성하게 얹어 놓고 이제 주머니감을 이쪽으로 이렇게 편 다음에 이 주머니감 여기 주머니감이 걸린 데는 항상 시접이 편하게 놓을 수 있는 데까지만 잘라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절개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미로 살짝 이렇게 당긴 듯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려주세요. 다려졌죠? 깨끗하게 다려졌습니다. 밖에 한번 볼까요? 주머니가 깨끗하게 다려졌죠. 이렇게 깨끗하게 다려졌잖아요. 이게 주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감을 이제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자, 이렇게 다시 펴고 주머니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놔보세요. 그럼 다시 이렇게 펴졌죠. 그럼 이제 주머니감을 다시 이렇게 다려줘요. 다려주면 미싱만 안 했지 지금 주머니감에 깨끗이 넣어주고 옷이 원상복구 됐잖아요. 우리가 줄이고 나서 원상복구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설명한 것처럼 이제 봉지할 때 여기서 이렇게까지 박아줄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여기서 시접을 들고 이거 박고 나중에 뒤집어서 이 사이다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러면 1차적 다리미가 끝났네요. 자, 다리미는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미 이렇게 하는 거 봉제를 하고 고리는 나중에 달게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겠죠. 또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봉제 이걸 다 먼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철이 있죠. 요 상거리. 여기에 뜯어놓은 것도 다시 봉합을 시켜줘야 되죠. 자, 그러면 미싱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을 옷을 뒤집어서 다리가 똑같은지 확인하고 다림질하는 걸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복 바지는 수선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주머니 막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막는 거 하죠. 자, 아까 선 그런데 다리 끌은 대로 이렇게 잘고 편하게 들고